중국어로 영어 전문 채널 글로벌 코리아 위드 트루스가 오픈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문제점을 이제 영어권 국가에 알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심천에는 대분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세계 60%의 짝퉁 그림들을 그려내는 곳입니다. 주로 미대 출신으로 구성된 화공들이 3교대로 24시간 내내 그림을 그려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부터 고흐의 해바라기까지 각종 유명 명작은 물론이고 풍경화나 조상화까지 연간 600만 장을 그려냅니다. 또한 원하는 조상화가 있으면 직접 그려 액자에 넣어 택배로 전해주기까지 합니다. 약 500억 정도 되는 진품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6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곳의 연간 수입은 약 6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의 절반은 중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 화가의 유명한 그림이 이곳에서 가짜로 그려져 90억 원에 팔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도시들은 관광 수입을 노리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영국 런던 타워브리지,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의 짝퉁 건축물들을 잇따라 짓기도 합니다. 하북성은 2014년 이집트 당국의 항의를 받고 2016년 가짜 스핑크스를 철거했지만 2018년 같은 장소에 새로운 짝퉁을 다시 지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짝퉁 제품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짝퉁만 파는 전문 매장들이 밀집한 일명 짝퉁거리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명품과 똑같은 제품들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짝퉁 식자재나 약재들이 문제입니다. 2004년 중국의 광동성의 광주에서는 공업용 메틸 알코올을 허용 기준치 이상 섞은 가짜 술을 판매하여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로 들어갈수록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판매되는 백주들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술을 나눠 마시고 시력을 상실하거나 장기가 파열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북경에서 가짜 버드와이저 캔맥주가 판매되어 중국인들조차 놀라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압축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가짜 상품, 가짜 약, 거짓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가짜 약입니다. 중국에서 밀수와 가짜 약으로 유명한 곳이 광동성입니다. 항생제로 둔갑한 활석가루, 쌀가루로 채워진 피임약 등이 진짜 약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짜약의 독성물질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간 환자들이 한 해 20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의 주류 언론 매체 중 하나인 신경보는 지난 26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30명이 넘는 가짜 한의사들의 명단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3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냥 웬만한 도시에는 다 한 명씩 가짜 한의사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은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들을 가짜 의사 4대 천왕으로 부릅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방송에 나와 약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유홍빈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북경대 전문의의 묘족의 한의학 전승자라고 밝힙니다. 중국에서 묘족의 의술은 신통하기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그녀는 몽고의학의 5대 계승자이며 당뇨병 전문가라고도 말합니다. 이후 유홍빈은 3년 동안 9개의 직함을 자랑하며 중국 방송가를 종횡무진 활약하게 됩니다. 유홍빈의 구라에는 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방송에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동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자신만이 만들 수 있다는 연고를 발라주며 이 연고가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신화처럼 만들어 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후 당뇨병 및 기타 5가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당통 5.0이라는 약을 비롯해 수많은 약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0군데가 넘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14억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펼칩니다. 조사 결과 그녀가 팔았던 약들은 보통 한 가지 약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저런 가짜 신분으로 3년 동안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약을 팔았는지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장소가 중국이라면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병원 원장이라고 방송에서 자신을 소개한 이치명은 40년이 넘게 의사직을 수행해왔으며 날씬한 몸매를 갖게 만드는 전문 치료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치료법을 위해 수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일자 삼엽차를 개발했다며 이 차를 마시기만 하면 몸매가 날씬해진다고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 방송에서는 전립선 질병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매년 몇 천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MBC에서는 다이어트 전문의,
KBS에서는 전립선 전문의가 되는 것이죠. 그의 거짓말의 정점은 자신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으며 당뇨병 DCR 치료법의 창시자라고 말한 점입니다. 그는 이 치료법이면 인슐린이나 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여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속이게 됩니다. 왕지금은 앞에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후에 이름까지도 개명해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끝 글자인 쇠금을 이재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뒤에 이름 한 글자를 바꿨다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중국이라면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왕지금의 구라가 대단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라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중의학의 6대 계승자이며 인민해방군 465 병원의 군의관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을 사칭한 것입니다. 인민해방군을 사칭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차후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종은 자신을 손끝만 보고 병을 진단하는 최고 1인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중국 의학과학연구원 교수라 소개하며 뇌졸중, 심혈관 질병, 피부병 및 남성병의 전문가로 자칭 북경명의라고 자화자찬을 하다 결국 사기죄와 허위 광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억을 상대로 구라를 친 이 4명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중국 네티즌들은 밝혀냅니다. 자신들의 약을 광고할 때 가문의 금기를 깨고 특별히 오늘 소개한다는 멘트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예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묘족 한의학 전승자라고 밝힌 유홍빈은 우리 묘족의 가문에서만 내려오는 그 비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가문의 금기를 깨고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약을 홍보하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3명도 모두 같은 패턴을 쓴다는 것입니다. 관련 뉴스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런 흉악한 놈들을 도와주는 방송국을 엄벌해야 해. 세상에 신의는 없습니다. 약 하나로 100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의가 매장당하지. 후난의 지역 방송국은 매일 저 당뇨병 치료약을 광고하던데 저 사기꾼뿐 아니라 방송국과 PD도 같이 벌받아야 해. 내 예상으로 저 사람들은 조상이 다 같은 사람들일 거야. 지방 방송국은 거짓 광고 너무 많아. 문제는 많은 노인분들이 한방의 효과를 너무 믿는다는 것. 방송국에서 저런 사람들을 왜 초청했을까? 그게 문제의 포인트야. 남의 목숨을 갖고 돈 장난치는 저런 것들은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해. 사천 방송국에 저런 사기꾼들이 특히 많지. 안 좋은 물건은 광고에 의지하고 진짜 좋은 물건은 입소문이 나는 법. 저렇게 말로 속이는 한의사들 실제로 널리고 널렸음. 노인분들의 그릇된 생각, 방송국이 설마 사람을 속이겠어? 중국 사회가 저렇게 짝퉁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 중국 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